하 여사는 즉시 눈살을 찌푸리며 강한 목소리로 말했다. 조심하세요. 이 차는 보통 수리하는 차가 아닙니다. 가난한 노인 탄키에시 보도에 조용히 자전거를 수리하는 모습이 하씨 같은 부유한 여성을 호아빈 거리의 군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게 만들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을까요? 그날 이른 아침, 모든 일이 평소처럼 시작되었습니다. 빈티지 자동차들이 줄을 서서 경적 소리와 상인들의 떠드는 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아빈 거리에 작고 숨겨진 구석에 자동차 정비사 탄키에시 번화한 동네에서 잊혀진 존재로 조용히 존재합니다. 키에트 씨는 마른 체형의 세월의 흔적이 얼굴에 묻어나는 모습으로 오래된 오토바이를 조심스럽게 수리하고 있다. 그의 굳은 손과 얼굴의 주름은 그가 평생 노력한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가끔씩 쳐다보았지만 아무도 그 남자를 이해할 만큼 오래 멈추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가 알겠는가? 몇 분 만에 그 무관심한 눈빛은 결코 잊지 못할 이야기에 깜짝 놀랄지도 모른다. 이 유능한 노인이 직접 쓴 이야기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품위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토리를 읽기 전에 채널에 좋아요를 눌러 구독을 잊지 마세요. 이렇게 의미 있고 인간적인 스토리를 더 많이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키에트 씨가 낡은 오토바이를 수리하느라 바쁠 때 반짝이는 검은색 차 한 대가 갑자기 그의 바로 앞에 멈췄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우아한 여성인 하 여사가 내렸습니다. 그녀는 값비싼 드레스, 우아한 몸매, 그리고 손에 든 반짝이는 디자이너 가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마치 길 위의 장애물을 바라보는 듯 키에트 씨를 지나쳐갔고 경멸이 가득했다. 이 차를 수리해? 떠오를까? 하 여사는 차갑게 말하며 그녀의 눈에는 의심이 가득했다. 키에 씨는 고개를 들고 부드럽게 대답했다. 한번 보시죠, 부인. 그는 그의 태도에 약간 기분이 상해서 차체에 난 작은 긁힌 자국을 확인하려고 몸을 숙였다. 하지만 그가 차를 만지자마자 하 부인은 즉시 눈살을 찌푸리고 큰 소리로 말했다. 조심하세요. 이 차는 당신이 고치는데 익숙한 것이 아닙니다. 날카로운 말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호기심에 돌아보기 시작했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키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계속 일을 했지만 그의 인내심 많은 태도는 하 부인을 더욱 화나게 만들 뿐이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이런 비열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의지할 수는 없어. 그녀의 말은 노인의 자존심을 때리는 차가운 물통과 같았다. 주변의 몇몇 사람들이 키에 씨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몇몇은 하 부인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경멸하는 표정이 역력했고 거리 모퉁이 전체가 기타줄처럼 긴장되었다. 키에 씨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귀찮게 해서 미안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하 여사는 계속 차가 고장 났는데 당신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니? 가난하면 그냥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마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비난처럼 울려 퍼져 공기를 가득 채웠다. 그러나 키에 씨는 여전히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은 계속 움직였지만 그의 눈에는 슬픔이 어려 있었다. 그는 수리를 마치고 나서야 일어나서 부드러운 어조로 누군가를 불러서 더 자세히 확인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키에 씨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전화기를 꺼내 번호를 돌린 후 둥씨 와서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했다. 하 부인은 듣고 비웃었다. 당신 아들도 아마 당신보다 나을 게 없을 거야.
그 말은 키에트 씨의 자존감을 깊이 찔러넣는 칼과 같았지만 그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주변 사람들은 하 여사를 호기심과 불만이 섞인 다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 부인은 팔짱을 끼고 차가운 눈으로 키에트 씨의 느린 움직임 하나하나를 쫓았습니다. 그의 인내심이 그녀를 더 화나게 하는 것 같다. 이런 일은 가난한 사람들만 해요. 그녀는 아무런 제지도 없이 큰 소리로 말했다. 날카로운 말들은 이미 답답한 공간을 가르는 칼과도 같았다. 지나가던 사람들 중 몇몇이 그 소리를 듣고 멈춰서서 호기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다. 어떤 사람들은 키에 씨에게 동정심을 표시하며 고개를 저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하 여사의 태도에 동의하며 미소를 지었다. 가난하지만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군요. 누군가가 키에트 씨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속삭였다. 키에트 씨는 고개를 들지 않고 계속해서 손을 수리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감이 드러났다. 하 여사는 멈추지 않고 목소리를 더 크게 했다. 이 차가 얼마인지 알아? 평생 살 수 없을 거야.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청년이 비웃으며 말했다. 그는 정말 자신의 한계를 모르는구나. 하지만 그 근처에는 부드러운 어조로 말하는 한 노부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정직하게 일하는 걸 왜 업신여기죠? 하 여사는 그 말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횡설수설했다. 내 차가 고장나면 어떻게 보상할 거야? 빈곤한 삶을 다 팔아도 충분하지 않을 거야. 그 목소리는 마치 비난하는 듯한 것이었고 주변 공간은 더욱 답답하게 느껴졌다. 키에 씨는 매우 기분이 상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신의 일을 끝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수년간의 고난으로 굳어진 자존감이 더 깊이 파인 것처럼 슬픔의 흔적이 번쩍였다. 키에 씨는 차를 점검한 후 똑바로 일어나서 그의 부드러운 눈빛이 하 부인을 바라보았다. 이 차는 심하게 손상되지 않았으니 빨리 수리하겠습니다. 하지만 하 여사는 그 차분한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그녀의 목소리는 거칠었다. 얼마나 빨리? 이 차를 더 이상 손상시키지 마. 제대로 하지 않으면 수억 달러의 가치가 없어질 거야. 키에 씨는 인내심을 유지했지만 여전히 부드럽게 조심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 부인은 으르렁거리며 다가와서 그녀의 눈은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이 거친 손으로 이 차를 만질 수 있다고 생각해? 의미 없는 변명은 필요 없어. 군중이 점점 더 모여들기 시작했고 호기심과 즐거움이 담긴 눈길이 노인과 여자에게 쏠렸습니다. 군중 속의 한 여성의 목소리가 긴장된 분위기를 깨듯 말했다. 그 노인은 정직한 일을 할 뿐이에요. 왜 그렇게 가혹하게 대하시나요? 하지만 하 여사는 즉시 돌아서서 차가운 눈으로 군중을 살폈다. 그가 잘못을 저지르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누가 책임을 져야 하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하지? 잘 모르겠다면 아무 말도 하지 마. 길가에 있던 중년 남성이 입을 열었다. 글쎄요, 그녀가 한 말은 틀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비싼 차인데 이 노인은 아마 수리하는데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키에 씨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슬픔이 살짝 섞여 있었다. 내가 훌륭하다고는 감히 말할 수 없어. 하지만 저는 언제나 온 마음을 다해 그렇게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 여사는 풍자적으로 큰 소리로 웃었다. 친절함. 가난한 정비공의 친절함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떠드는 건 그만하고 서둘러. 내 시간을 낭비하지 마. 군중은 조용했고
어떤 사람들은 하 여사의 시선을 피하며 돌아섰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키에트 씨의 인내심 있고도 확고한 태도를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듯 했습니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키에트 씨는 잠시 말이 없었고 그의 손은 멈췄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의 눈에서는 깊은 슬픔이 느껴졌다. 그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휴대전화를 꺼내서 느린 동작으로 휴대전화를 열었다. 하 여사는 그것을 보고 비꼬는 듯이 웃었다. 전화기조차 이렇게 오래되었는데 누구에게 전화할 생각이야? 아마 또 다른 가난한 사람일 거야. 그 말은 차가운 칼날과도 같았고 군중 속의 여러 사람은 눈살을 찌푸렸지만 감히 말을 꺼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키에 씨는 전화번호를 돌렸는데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신뢰가 가득했다. 둥, 와서 좀 도와줘. 난 호아빈 거리에 있는 판키에데 자동차 수리점에 있어. 근처에 서 있던 사람들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 부인의 눈은 냉소적으로 보였다. 당신의 아들? 아마 당신보다 별로 나을 것 같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승리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반대편 사람의 모든 존엄성을 짓밟고 싶어하는 것처럼. 하지만 키에 씨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고 인내심 있는 손으로 자전거를 고치는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그 사이 하 여사는 팔짱을 끼고 서 있었고 차가운 눈으로 여전히 응시하고 있었다. 마치 계속 비난할 이유를 기다리는 듯했다. 시간 낭비였군요. 하 여사는 어깨를 으쓱하며 군중을 돌아보았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왜 아직도 존재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자신의 한계를 깨닫지 못한 채 하찮은 직업에만 매달리는 법만 알잖아요. 군중 속의 한 노인이 부드럽게 말했다. 그 노인은 아직 태도를 보이지 않았어. 그게 그가 존경받을 만하다는 것을 보여주기에 충분하지 않아. 하지만 하 부인은 그저 미소를 지으며 마치 희극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듯 키에트 씨를 계속 바라보았다. 하 여사가 계속 비난하는 사이 멀리서 자동차 엔진의 깊은 소리가 울려 퍼졌다. 군중이 뒤돌아보기 시작했다. 반짝반짝 빛나는 짙은 파란색 차가 고급스러워 보이며 천천히 다가와서 보도 모퉁이 바로 옆에 주차했습니다. 차 문이 열렸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청년민이 물러섰다. 그는 키가 크고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자신감과 권위가 느껴졌다. 처음 보기에 군중은 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하 여사는 잠시 멈춰서서 그녀의 눈은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익숙한 냉소적인 미소로 재빨리 그것을 가렸다. 아, 이게 당신 아들이에요? 참 예에 바르지만 아마 아버지를 도우러 온 것일 거예요. 나는 차를 수리할 뿐이다. 그녀는 큰 소리로 웃으며 평정심을 되찾으려고 노력했다. 민 씨는 키에 씨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의 눈은 부드러웠지만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빠, 제가 여기 있어요. 괜찮으세요? 그 문장은 마치 긴장된 분위기를 몰아내는 파도와 같았습니다. 군중은 잠시 침묵했고 몇몇 사람들은 이 사람은 전혀 가난한 사람 같지 않군요 라고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민 씨는 몸을 숙여 차를 살펴보더니 다시 돌아서 하 부인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나 주저함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저는 키에 씨의 아들입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력해서 하 부인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하 여사는 이제 더 이상 평소의 오만한 모습을 유지할 수 없었다. 그의 얼굴에 혼란스러운 표정이 나타났다.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 차가 고장났고 그가 수리 중이에요. 그녀는 변명을 찾으려고 버둥거리며 말했다. 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키에 씨에게로 돌아섰고 그의 눈은 존경과 사랑을 나타냈다. 당신은 쉬세요. 나머지는 제가 처리할게요. 군중은 갑자기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민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분위기를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모두의 마음속에 일련의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남자는 누구일까? 그리고 왜 그는 단순한 아버지와 이렇게 다르게 생겼을까? 민은 하 부인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날카로우면서도 차분했고 마치 그녀의 모든 말과 행동을 평가하는 듯했다. 잠시의 침묵 후 그는 입을 열었다. 아시다시피 제 아버지는 예상치 못한 분이셨어요. 그 말에 하 여사는 잠시 깜짝 놀랐고 얼굴에 떠오른 자신감은 흔들리는 듯했지만 여전히 차가운 표정을 유지하려고 애썼다.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든 상관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지금은 차를 고치고 있어요. 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고 그의 목소리는 안정적이었지만 부인할 수 없는 무게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전에 제 아버지는 대기업의 기술 책임자였습니다. 그는 수십 개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책임졌고 많은 기업이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는 그녀가 잘 알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하 부인은 눈을 깜빡이며 의심하는 기색을 보였다. 군중 속 사람들도 속삭이기 시작했고 그들의 눈은 호기심에서 놀라움으로 바뀌었다. 5년 전, 당신 가족이 재정적 위기에 처했을 때 당신 아버지의 회사가 거의 파산할 뻔했던 걸 기억하십니까? 제 아버지가 개입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경험과 명성을 활용하여 회사가 어두운 시기를 극복하도록 도왔습니다. 미는 하 부인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깊었지만 단호했다. 그 말은 벼락처럼 쳤다. 하 여사는 움직이지 않았고 얼굴은 창백했다. 키에 씨의 이전 조롱은 그녀의 마음속에서 슬로우 모션 영화처럼 재생되었습니다. 아니, 그럴 수 없어. 그녀는 더듬거리며 말했고 그녀의 눈은 혼란에서 공황으로 바뀌었습니다. 군중 속에 누군가가 속삭였다. 그가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하 여사는 정말 엄청난 짓을 한 거야. 미는 계속해서 말했다. 제 아버지는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품위가 외모나 사회적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항상 믿었기 때문에 단순한 삶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의 아버지가 그가 도와준 사람에게도 굴욕을 당했다. 갑자기 분위기가 우울해졌습니다. 마치 차가운 바람이 거리 전체를 휩쓸고 지나간 것처럼요. 모든 시선은 이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입술만 떨고 있는 하 여사에게 쏠렸다. 분위기는 죽음처럼 고요해졌다. 미는 아버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은 자랑스러움으로 가득했지만 약간은 목이 메어 있었다. 저희 아버지는 늘 쉼없이 일하셨죠. 민이 천천히 말했다. 그의 목소리가 공간에 울려 퍼졌다. 조용했다. 그는 당시 대기업의 기술 책임자였으며 그의 헌신과 재능으로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키에트 씨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온화한 미소였지만 그 미소에는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의 무게감이 가득했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리는 계속해서 말했다. 5년 전 어느 비 오는 오후에 아버지가 긴급 전화를 받았던 걸 기억해요. 그 전화는 그녀의 아버지 회사에서 온 것이었는데 그 회사는 일련의 기술적 오류와 고객 상실로 인해 파산 직전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는 오래 고민한 끝에 즉시 집을 나가 사무실에서 밤새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치 바늘이 그녀의 심장을 꿰뚫는 것처럼 그 어려웠던 시절의 추억이 하 여사의 머릿속으로 밀려왔다. 부모님이 거실에 앉아 절망에 가득 찬 눈으로 빚을 갚기 위해 가족의 유일한 집을 팔 것에 대해 논의하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버지는 그녀 가족의 회사를 재구조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세한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기술적인 버그를 수정했을 뿐만 아니라 몇몇 대형 고객을 설득해 다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 결과 회사는 단 6개월 만에 위기를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강해졌습니다. 리는 잠시 멈춰서서 자기 말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기다렸다. 아버지는 자신의 노고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삶에 보답하는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하 부인은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그 말은 그녀에게 그날 키에트 씨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다. 그는 부모님에게 모든 세부 사항을 인내심 있게 설명하며 앉아 있었다. 그들은 그에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그런데 그녀는 모든 걸 잊고 여기 서서 가족의 은인을 모욕하고 있다. 주변 사람들도 자신의 감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한 남자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 노인은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이 그를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갈 줄은 생각지 못했습니다. 키에 씨는 미소를 지으며 침묵을 깨뜨렸다. 나는 누구도 비난하지 않아.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나는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단순한 삶을 선택합니다. 나는 여전히 내가 도운 모든 사람을 기억하고 그들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하 여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눈물이 고여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군중은 마치 실수를 기다리듯 그녀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거리 전체가 침묵에 휩싸였다. 린 씨의 말은 마치 거울과 같았고 하 부인은 그 거울을 통해 자기 자신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녀는 가족이 파산 직전이었던 그날을 회상했습니다. 부모님은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한 남자가 생명을 구하는 해결책을 생각해냈다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키에트 씨, 얼마 전까지 그녀가 멸시하고 모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 여사는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을 움켜쥐었다. 주변 군중은 그녀의 다음 반응을 기다리듯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켜보았다. 군중 속에 있던 어린아이가 실수로 엄마의 손을 잡아당기며 엄마, 왜 울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순진한 말이 무거운 분위기를 찢어버리고 하 여사의 어깨가 살짝 떨렸다. 그녀는 천천히 키에 씨를 향해 걸어갔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오만하지 않았고 대신 깊은 후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목이 메어 목소리가 떨렸다. 몰랐어요. 당신이 우리 가족을 도와준 사람이라는 걸 몰랐어요. 키에 씨는 여전히 평소의 침착함을 유지한 채 미소만 지었다. 괜찮아요. 마치 이전의 모욕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그런 관용은 하 씨의 마음을 더 무거워지게만 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을 키에 씨의 거친 손에 얹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과거에 당신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하 여사의 사과는 공중에 울려 퍼지며 군중을 감동시켰다. 군중 속의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중년 남성이 부드럽게 말했다. 그가 그렇게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미는 하 부인이 일어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앞으로 나아갔다. 그렇게 무릎을 꿇을 필요는 없어요. 그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제 아버지는 누구도 비난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당신이 깨닫고 변화하는 거예요. 하 부인은 민을 바라보더니 키에 씨에게 돌아섰고 그녀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찼다. 저는 바뀔 겁니다. 저는 다시는 오만함이 저를 눈멀게 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합니다. 키에트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입술에는 여전히 미소가 있었지만 그의 눈은 마치 그의 마음의 짐이 내려진 것처럼 안도감을 나타냈다. 군중은 흩어지기 시작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감동적인 이야기에 대해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한 여성은 그와 같은 사람을 찾는 건 흔치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우리 모두는 더 관대한 사람이 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 여사는 조용히 서서 키에 씨와 민 씨가 도구를 챙겨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을 눈으로 지켜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존경과 후회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상황을 바로잡으려는 결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 여사는 키에트 씨 앞에 조용히 서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모든 눈빛에서, 모든 숨막히는 말에서 회개가 솟아올랐다. 어떻게 용서해달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존심에 눈이 멀어 인간성을 잃었어요. 주변 군중은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아무도 이 감동적인 순간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하 씨의 고백에 동의하듯이 몇몇 사람이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한 말, 내가 보인 경멸. 정말 당신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저는 당신이 이 사과를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저에 대한 사과일 뿐만 아니라 과거에 제 가족에게 행한 일에 대한 사과이기도 합니다. 키에 씨는 부드럽게 한숨을 쉬며 그의 부드러운 눈은 하 부인을 바라보았다. 하 부인, 저는 당신의 이전 말이나 행동을 마음에 새기지 않습니다. 저는 때때로 삶의 압박이 사람들이 서로를 대하는 법을 잊게 만든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서로에게 친절하세요.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키에트 씨의 말은 공기의 무거움을 몰아내는 시원한 바람과도 같았습니다. 하 여사는 고개를 들고 놀라움과 감사로 가득 찬 눈으로 말했다. 내가 당신을 그렇게나 화나게 했는데도 당신은 정말 화가 나지 않았나요? 키에 씨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단순한 미소였지만 관용의 힘이 담겨 있었다.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안도감을 느끼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누구나 정말 원한다면 변할 수 있다고 항상 믿습니다. 그 말은 하 여사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그 일을 목격한 모든 사람에게도 교훈이 되는 말이었습니다. 군중 속의 한 여성이 부드럽게 외쳤다. 진짜, 이 노인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 여사는 고개를 숙이고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하지만 단호했다. 고맙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다르게 살겠다고 약속합니다. 저는 당신이 항상 그랬던 것처럼 주변 사람들을 존중할 것입니다. 아직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시면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리는 그 옆에 서서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빠는 항상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돈이나 지위 때문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한 마음 때문이죠. 민 감독의 마지막 말은 그 감동적인 순간에 완벽한 마침표를 찍는 듯했고 모든 사람을 깊이 감동시켰다. 키에트 씨는 하 부인을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은 부드럽지만 깊이가 가득했다. 그의 주변 공기는 그의 감정적인 말뿐만 아니라 그가 마주보는 사람에 대해 갖고 있는 엄청난 관용 때문에 조용해진 듯했다. 인생, 그는 천천히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꾸준했지만 따뜻했다. 누구나 실수를 한다. 중요한 것은 실수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인식하고 바로잡는 것입니다. 그 문장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종처럼 울렸습니다. 군중은 움직이지 않는 것 같다. 모든 사람의 눈길이 이 마르지만 강한 노인에게 쏠렸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그의 말에 동의하듯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키에 씨는 깊은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이었다. 나는 하 씨를 비난하지 않으며 그녀가 한 말에 화가 나지도 않습니다. 인생에서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이 있고 누구나 개인적인 걱정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공감하는 법을 배우면 삶이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 하 여사는 고개를 숙였다. 그 말은 마치 시원한 물줄기와 같아 그녀의 마음속 오만함의 먼지를 씻어버렸습니다. 그의 눈물 어린 눈에 감정이 가득 찼다. 당신은 정말 너무 관대하군요. 저는 이 말을 평생 기억할 겁니다. 리는 그녀 옆에 서서 자랑스러움에 눈이 반짝였다. 보시다시피 가장 큰 힘은 돈이나 지위가 아닙니다. 가장 큰 힘은 관용, 인내, 친절입니다. 키에트 씨의 침묵과 합쳐진 그 말은 그 자리에 서 있는 모든 사람에게 깊은 교훈을 안겨주었습니다. 군중 속에 누군가가 속삭였다. 우리에겐 정말 그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해. 모든 사람이 그런 관용을 갖는다면 세상은 얼마나 더 나을 것인가. 마치 긴장감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편안해졌습니다. 키에트 씨는 모든 사람에게 살짝 머리를 숙이고 굳은 손으로 도구를 조심스럽게 챙기고 평범한 하루를 계속할 준비를 했습니다. 키에 씨와 민 씨가 점차 모퉁이를 떠나자 모두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방금 전의 이야기가 아직도 잊을 수 없는 메아리를 남기는 듯했습니다. 하 여사는 움직이지 않고 키에트 씨가 군중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눈으로 쫓았다. 하지만 이번 표정은 더 이상 오만함이 아니라 깊은 존경심이었습니다. 군중 속의 한 노인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말하듯이 말했다. 그의 관대함은 우리를 정말 생각하게 만듭니다. 어쩌면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을 되돌아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 인용문은 이야기의 전체 메시지를 요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나 지위의 차이가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친절함, 인내심, 공감과 같은 자질은 진정한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인생은 때때로 판단과 편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키에트 씨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작은 행동, 친절한 말 한마디, 적절한 침묵만으로도 사람이 세상을 보는 방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힘은 외모가 아니라 영혼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람은 단순한 사람인 키에트 씨였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는 다른 사람이 잘못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이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키에 씨에 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좀 더 천천히 바라보고 공감과 존중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러면 이와 같은 인간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전달할 수 있는 동기가 생깁니다. 가장 작은 행동에서부터 관용과 인간애가 퍼져나가게 하세요. 친절한 마음만으로도 세상은 훨씬 더 나은 곳이 될 것입니다.